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이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5장. 누가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가라.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가장 어렵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했고 데드라인을 명시한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제 내 결심을 만방에 알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특히 친척과 친구들이 그만두라고 아우성이다. 그러기에는 네가 너무 나이가 많다. 너무 어리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너무 가진 게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위험 부담이 크다. 시기가 나쁘다. 경기가 나쁘다.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너는 역부족이다. 너는 게을러서 안 된다. 너는 미쳤다 등등 이유는 다양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하필 지금 하려고 해? 지금 그거래서 뭐해? 그런 곳을 다니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모르는 업종에 뛰어들었다가 모르는 도시에 갔다가 모르는 나라에 갔다가 자칫 병이 날 수도 죽을 수도 다칠 수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야. 무일푼이어서 안 돼.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 하는 일도 어렵잖아.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빚이 너무 많아서 가족이 딸려서 안 돼. 그러다 잘못되면 네 남편 아내 아이들 집 커리어 반려견병 등 할머니는 누가 돌보는데?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물불 가리지 말라는 뜻도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지라는 뜻도 아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진전시키는 모든 선택에는 항상 얼마간의 위험이 따른다. 정보를 모으고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되 남들의 말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꿈을 좇을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남의 의욕까지 거꾸려 든다. 거기다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집요하다. 꿈이 너무 크다고 그러다 다친다고 속삭이는 소심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자. 내가 내 꿈에 겁먹지 않는 한 지나치게 큰 꿈이란 없다. 꿈을 터놓을 상대를 신중히 고르자.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머지는 그저 궁금한 관중일 뿐이다. 남들이 내 꿈을 말리는 이유. 내가 특정 목표를 추구할 때 친구와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다. 1. 걱정이 앞서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다. 행여 돈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하지는 않을까? 다른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퇴보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병에 걸리거나 테러리스트에게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거기엔 위험한 동물과 곤충과 바이러스 천지인데. 2. 비교되기 싫어서 주위에서 인생을 적극 개척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인생에서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하향평준화 욕구가 발동한다. 이들이 말리는 이유를 들어보라. 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작 본인이 안고 있는 문제일 때가 많다. 지금 창업하는 건 위험해. 아이들도 크고 있고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경기도 나쁘잖아. 너한테 딸린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요즘은 하던 일만 잘해도 중간 이상이야.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3. 기죽기 싫어서 새롭고 흥미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주위에 위기감을 준다. 그 옆에 있으면 자신의 무능과 소극성과 의지 부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막으려고 현실 안주를 강조한다. 킬리만자로에 가겠다고? 거기 올라가서 뭐하게? 인생 별거 있어? 도넛이나 하나 더 먹어. 꿈을 목표로 만들어 추진할 때 주위의 이런저런 반대와 부정적 판단에 맞닥뜨리게 된다. 선의에서 우러나온 걱정 때문에 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싶은 이기적인 이유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접으라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의 말과 생각과 반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들의 우려와 관심에 고마움을 표하고 필요하면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바와 하려는 이유를 다시 강력하게 말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리려 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다음
아무 해명도 하지 말고 목표만 재천명한다.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 내 앞길에 진정한 통찰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목표를 이미 이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람뿐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해봐야 그들의 상황과 입장에 근거한 의견만을 보탤 뿐이다. 결과를 함께 감수할 것도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남에게 펜을 넘기지 마라. 실패의 두려움. 사람들이 즉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다. 무슨 일이든 여러 번 실패해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승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승자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다.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영원히 모르고 끝난다. 모든 실수는 요령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 화살표가 된다. 권투 선수가 시합에 지는 건 녹다운됐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시도 횟수보다 대가의 실패 횟수가 더 많다. 지그치글러 지그치글러. 미국의 동기부여 작가 겸 강연가 제2 롤링이 출판사 10여 곳에서 퇴짜를 맞은 뒤 시리에 빠져 그대로 포기했다면 아마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의 테마파크 아이디어가 300차례 넘는 보류 끝에 사장되었다면 오늘날 디즈니랜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인생의 바닥을 쳤고 그것을 제도약의 구름판으로 삼았다. 타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 목표에 딴죽과 태클을 거는 사람들, 사사건건 나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다루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 기술이면 그들의 말에 동의하거나 그들의 의견 개진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방법 1.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 비판자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수는 상대가 내놓은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내 입장을 다시 말한다. 사례 1. A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다고? 그러다 죽을 병에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B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지구 빈민층을 꼭 돕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요. 여기서 B는 어의 비판을 사실로 인정하는 동시에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 사례 2. A 직장을 그만두는 건 위험해. 회사에서 총망받고 잘 나가고 있잖아. 경기가 나빠져도 직장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지만 혼자 창업하면 잘 된다는 보장 있어? B 내 말이 100% 맞아. 아무 보장이 없지. 하지만 잘할 자신이 있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여기서도 B는 어의 비판에 동의한다. 상대와 논쟁을 벌이지도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는다. 공격적인 태도를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꺼져버려, 너나 잘하세요. 어디서 충고야를 날리는 대신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한편 내 결심을 반복해서 말해준다.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는다. 방법 2. 상대가 의견을 말할 권리를 인정한다. 비판자의 의견에는 반대해도 그들이 의견을 가질 권리는 인정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발언권 자체는 인정한다. 사례 1. A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 2채를 사겠다고? 쾌적하게 살다가 금방 후회할걸. B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30 전까지 100만 달러를 모을 거야. 이건 그걸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고. 사례 2. A 왜 마츠다를 사려고 해? 토요타가 훨씬 좋은 거 몰라? B 그래. 그런 의견도 많더라. 맞아. 토요타도 좋은 차지. 하지만 난 마츠다의 승차감이 좋아. 두 경우 모두 B는 어가 의견을 표명할 권리 자체는 인정한다. 심지어 두 번째 경우는 상대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자신의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상대의 기분을 망치지도 않는다. 설사 상대가 얼토당토하는 비판을 해도 서로 기분 좋은 방법으로 내 입장을 확언할 방법은 있다. 내 목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들이 동의하기 힘든 비판을 가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당신의 꿈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흉본다면 세상에는
풀 누덜대형 국수처럼 생긴 수영 보조용품을 발명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자.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지향적이다. 시작이 초라하고 미미해도 그들은 어쨌든 출발한다. 그리고 남들의 밀어내기 신공에도 꿋꿋이 버티며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내 목표 자체를 반대하거나 더 이상의 진전을 말릴 때가 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시기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나로 인해 자신이 못나 보이는 게 싫은 사람도 있다. 남들이 등 뒤에서 떠드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자. 남들의 뒷말이 들린다면 그건 내가 그들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다. 남들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그건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증거다. 비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사람도 되지 않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데드라인이 있는 계획까지 세웠다면 첫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가자.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반응에 굴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참견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대하고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도 그들의 기분을 배려하는 게 좋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한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는 인상을 주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들로 시작하자. 맞아요, 옳습니다, 동감이에요. 최악의 경우 상대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는 그가 의견을 가질 권리만이라도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지는 건 아니다. 억지 소리를 들었다고 화내거나 상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서도 내가 믿는 바를 짚어주고 내 결심을 언명할 수 있다. 언쟁을 피하자. 아무리 내가 옳아도 언쟁을 벌여 좋은 일은 별로 없다. 논쟁은 친구 사이의 신뢰를 잃게 한다. 싸움이 생기면 싸움을 건 사람만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사다리에서 남들보다 높이 있어서 나쁠 건 없다. 고작해야 궁둥이 꼬집 피는 것뿐. 절대로 돼지와 싸우지 마라. 진창만 뒤집어 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테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